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2021학년도로 경기 중등 전문상담교사에 합격한 나. 먼저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저는 선생님들보다 진짜 특별히 더 잘하고 그런 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조금 빨랐다는 점 하나만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데 선생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험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1차에는 교육학이 17점이었고 전공이 71점이어서 총 88점을 받았어요. 1차에서. 근데 2차 때는 면접을 제가 1번을 뽑은 거예요. 가자마자 1번을 뽑아서 아마 1번에 영향이 있었고 또 이번에 경기도가 면접이 100%로 바뀌면서 조금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낮은 점수인 93.67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때는 평균보다 거의 약 20점이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 20점이 높았어요. 근데 2차 때 보니까 한 17점? 그래서 3점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1차 점수 좀 높게 받으시면 면접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석차는 총 62명 중에 7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합격 수기에는 다 적어놨는데 공부 방법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에는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그럴 것 같아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합격 수기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위주로 골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풀 보고 정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저는 문풀 7, 8월에 있는 문풀이랑 91월에 있는 모고를 둘 다 비슷한 방법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문풀 문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게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해설이고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게 주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놔서 여러 번 회독할 때도 주변 개념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해설, 그리고 주변 개념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계속해서 해석할 때 주변 개념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저의 정리 방법이었으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 방법에 맞는 방법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관리사조에서 스터디를 했고요. 그래서 관리사조 안에서 다양한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형성평가 제작하고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스터디에서 진행하실 건데 저희는 구글 문서라는 사이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글 문서를 통해서 문제를 제작했었어요. 이게 구글 문서가 좋은 게 서로 문서를 만들고 편집하는 시간이 없고 그냥 다 같이 동시에 접속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리하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저희는 문제를 내고 금요일날 푼 거를 인증하고 토요일날 학원에 와서 그거를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합격하신 이소정 선생님의 합격 수기에 보면 선생님이 본인이 잘 만드신 파일을 올려놔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 참고해서 연도랑 출처, 예상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덧붙여서 저희만의 기출 분석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상 스터디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관리사조는 다 졸업생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공부 시간을 맞추기가 편리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9시, 10시 두 번 타임스탬프로 인증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앞당겨서 8시, 9시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열품탈 어플을 이용했는데 이때 저희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공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각 조에 한두 명씩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쌤들 맨날 켜져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왼쪽이 저희가 만든 형성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문서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문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쓰시오, 모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진짜 푸는데 진짜 짜증나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쓰지? 이러면서 힘든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선생님들이 어쨌든 저희 임용은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만든 기출분석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기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상 문제를 적어놔가지고 나중에는 이 예상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리검사 뽀개기라는 거를 진행했어요. 이게 2020학년도 합격자 김민정 선생님의 합격수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심리검사는 되게 양이 많잖아요. 이게 진짜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거 참고하시면 데이 1부터 20 며칠까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좀 줄여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반복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심리검사를 반복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진기 인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손진기를 많이 활용하실 건데 저는 손진기를 받자마자 그 빈칸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PDF 스캔을 혼자 다 떴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스캔을 떠서 맨날 그 위에다가 채우고 인증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키예요. 이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2020년 합격자 이예림 선생님의 합격 수기에 있는 거를 차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원끼리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플러스 4는 중요 내용, 꼭 맞춰야 4점을 맞을 수 있는 중요 내용이랑 플러스 알파는 이거를 알아두면 좋겠다. 약간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 심보 인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써서 매일 아침마다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진기도 제가 PDF 파일을 혼자 다 스캔을 한 거에서 채워서 인증한 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4, 플러스 알파 이렇게 거의 6문제씩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전공을 고득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어떻게 전공 고득점을 했을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 단권화를 했어요. 이진영 교수님 수업을 듣는 많은 분들이 아마 교재로 회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교재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하나로만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9권으로 분철을 했어요. PPT에는 안 써놓았는데 그 수기에는 써놨거든요. 그래서 꽤 9권으로 타공기랑 루드링 활용해서 분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스티커나 빨간 동그라미를 쳐서 저만의 방법으로 책을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링하지 않기 넓은 시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모든 부분을 다 봤어요, 진짜. 그래서 작년에 기출된 거라고 빼지 않고 초반부에는 진짜 다 외우고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여담인데 제가 하반기에 MMPI 2코드, 3코드가 너무 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칭 스터디하는 쌤들한테 2코드가 제가 보니까 2년 걸러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코드가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쌤이 그래도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래서 다시 외웠는데 그게 이번에 진짜 나왔어요. 2코드 아예 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름대로 필터링 하지 마시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시야예요. 제가 이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는 그 특징 같은 것도 외우진 않았지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중에 반두라에서 결과기대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책을 보면 반두라가 결과기대를 주장했다는 그 부분은 반두라 부분에는 나오지가 않아 있고 그 SCCT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엮어보시고 비교해서 보시고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월부터 암기 시작이에요. 이게 저희 스터디쌤들이랑 누누이 말했던 건데 암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짜 1월부터 외우시면 남은 10달 동안 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반기 시작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면 무조건 힘들겠지만 이해를 먼저 선행되되 계속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책을 어떻게 사용했나를 사진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빨간 스티커는 기출이 3회 이상 출제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파란 스티커를 사용했는데 파란 스티커는 기출 2회 이하로 출제된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초록색 스티커는 형성평가에 출제된 내용을 붙여놨고 여기 문풀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문풀이랑 모고는 제가 스티커를 따로 제작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여러 번 3월 하프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를 계속 푸실 때마다 저희가 채워야 하잖아요. 빈칸을. 그때 그 빈칸이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안 쓸 때 빼뜨리지 않고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그게 몇 퍼센트로 축소복사를 하라고 붙이라고 하는데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50%로 축소복사해서 A4 하나에 2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조언 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용은 장기 레이스예요. 저희가 거의 1년가량을 임용에 오로지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1월부터 달렸거든요. 1월부터 거의 한 6시간, 7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진짜 맨날 울면서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이후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너무 하기가 싫은 슬럼프가 하반기에 와버리니까 이게 너무 지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상승 곡선 탈 수 있게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건강을 잘 못 챙겼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 막 진짜 코피도 쏟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상반기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제 꼭 챙겨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 다스리기예요. 제가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임용 준비하면서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 불안은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교육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불안이 너무 막 차올라서 힘들 때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에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공부하다 짜증날 때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 한 바퀴 돌고 오고 아니면 물건 사러 갔다 오고 그렇게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나 주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근데 저는 주변인보다 스터디에 되게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이게 스터디는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같이 짝 스터디하던 쌤이 본인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합격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상대방을 보고 합격할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친구들은 저희의 임용 공부가 어떤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스터디원들은 같이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도 나누시고 의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분기별로 1, 2, 3, 4 이렇게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고 싶은 방법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마지막은 선생님들의 매일매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응원해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하루하루 공부 하루하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